어서 오십시오. 정치보안관입니다. 하루 5명 이상의 구독자 증가와 10명 이상의 시청자가 찾아오시기를 바라는 저의 희망을 전해드립니다. 반일 외치며 오마카세에 환호하는 냄비 한국인. 뭔 말인지 알고는 있는지. 반일? 친일 청산? 친일 적폐 청산이라고? 저는 1990년을 전후 약 5년 동안 일본에서 유학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에 대한 혐오나 미움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일, 친일 청산 또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도 없는 친일 적폐 청산을 외칠 정도는 아닙니다. 오늘날의 한국 서울의 모습은 35년 전인 1990년경의 일본 동경과 많이 흡사합니다. 도시의 복잡함이나 동네의 생김새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하철 노선망 시스템은 99%가 똑같습니다. 한국에서 지하철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전철에 탑승한 맨 뒤쪽에 승무원이 승하차를 거듭하면서 출발 신호 버튼을 눌렀고 또 손가락으로 안전신호를 전방으로 향했는데 모두가 일본의 시스템 그대로를 들여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나 생산 현장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안전을 외쳤던 것도 일본에 그것을 그대로 들여온 것이었습니다. 혹시 다르다면 동경에는 한국의 서울처럼 고층 아파트가 많지 않다는 정도와 그리고 주차장이 없으면 자동차를 살 수 없다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이나 자신의 집 앞에 주차를 해두는 교통문화가 없습니다. 또 당시 일본에는 컨비니언스 스토어, 즉 편의점의 분포가 절정을 이룰 때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몇몇 편의점은 일본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존심을 살리고자 개발된 것이 LG25C 정도였고요. 그 외에는 일본과 미국에서 모두 들여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지하철과 고속전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동경 시내와 주변 도시까지 연결되어지는 일본의 지하철은 자전거만 있으면 자기가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웬만한 모든 지하철역이나 전철역에 접근할 수 있었고 지하철역 주변에는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35년 전에 일본 동경과 주변 도시의 지하철 노선망은 오늘날의 한국 서울과 주변 도시의 지하철 노선망 이상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시속 80km에서 100km를 달리는 디젤기관 기차가 최고였을 때 일본의 대표적인 고속전철인 신칸센은 시속 270km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 또는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볼까요? 일본인들은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의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하는 언행이 그들 일본인들의 기본적인 정신문화입니다. 한 가지 제가 일본 유학을 했던 1990년 전후의 길거리 풍경 중 하나를 소개해봅니다. 건강하지 못한 몸을 이끌고 동네를 걸어다니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는 노인들을 본 기억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이 외출할 기회나 이유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불편 없이 걸을 수가 없거나 이동할 수 없는 건강 상태가 되면 가능하면 집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또 장애인의 권리를 찾는다고 휠체어 장애인들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여 다른 일본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과격 점거 행동도 단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전자제품을 말해볼까요? 1980년에 한국의 칼라TV가 처음 등장했는데 당시 전자제품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 전자제품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분석하고 개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죠. 전자밥솥도 일본 것을 모방하다가 오늘날의 한국형 전자밥솥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최소한 2000년까지는 한국의 삼성이나 LG는 일본 제품을 가져다 연구를 거듭할 때입니다. 또 MZ세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퍼스널 컴퓨터의 저장 장치인 프로필 디스크가 있었습니다. 프로필 디스크가 모두 일본제였습니다. USB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 일본제 프로필 디스크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웬만한 성능 좋은 라디오조차도 일본제가 모두 독차지하였습니다. 특히 당시는 워크맨이라는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기입니다. 한국의 전자제품 시장이나 학용품 시장에서 일본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해본 경험이 없는 당시의 20대와 30대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오늘날의 50대와 60대 연령입니다. 이들은 일본 제품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입니다. 이런 상황을 부정한다면 부정하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되돌아보시면 왜 자신이 부정하는 정신세계인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지나치게 옛날 이야기만 했나요? 그러면 2020년 이후를 말해보겠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는 사실이지만 2024년 현재
한국의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고성능, 고기능이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의료기기가 대부분 일본제라는 것은 알고 있나요? 그 기계로 한국인 의사들이 수많은 병을 발견하고 한국인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나요? 한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사용되어지는 기계가 거의 일본제라는 것은 알고 있나요? 한국에서 사용되는 가정용 프린터조차 100% 한국산 부품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스마트폰인 갤럭시도 100% 한국산 부품으로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나요? 그리고 고금리로 무자비한 이익을 창출하는 한국의 제2금융권과 제3금융권에 일본 기업이 여러 개 있는데 여러분, 즉 한국 국민 스스로가 이 일본 금융권을 대차게 애용해서 그들이 엄청난 이윤을 만들어 엄청난 한국의 국부를 일본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알고 있나요? 그러면 해외를 볼까요? 2024년 기준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약 38%를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로 현대와 기아로 대표되는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2022년을 넘어서면서 비로소 약 10%의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대통령 경호 차량으로 일본제 자동차가 사용되어지고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캘리포니아만 예를 들면 LA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반경 50마일, 즉 약 80km 범위 안에 일본식 정원이 10여 곳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식 정원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알고 있나요? 같은 지역 범위 안에 일본식 식당은 자동차로 1분만 달려도 한 곳이나 두 곳 이상 만날 수 있지만 한국식 식당은 5분, 10분을 달려도 단 한 곳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LA 코리아타운에 일본식 식당이 여러 곳 들어서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자펜타운에는 한국식 식당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본의 영향과 혜택을 지대하게 받으면서 청소년기를 보낸 현재의 50대나 60대, 그리고 일본이란 단어를 들어보았을지 일본의 칸사이 공항이나 하네다 공항만이라도 가보기는 한 것인지 모를 MZ세대까지 더불어서 반일이니 친일청산이니 친일적폐청산이니 하면서 과격한 시위를 넘어서서 폭력행동까지 하는 것이 정말로 어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마치 몇몇 조상들이나 특정 정치인 몇 명만이 그런 것처럼 비난하는 것이 우습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정말로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말을 아무리 해줘도 반일, 친일청산, 친일적폐청산을 외쳐대는 정치인들에게 찬양의 손뼉을 왜 그리도 왕성하게 쳐대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MZ세대는 한일의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양보해도 다분히 일본 문화와 일본의 경제력의 도움을 받고 살았던 50살 이상의 연령대가 반일이니 친일청산이니 친일적폐청산이니 하면서 과격하게 휩쓸리는 정도의 역사인식 수준이라는 것이 나라의 망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본과의 과거 경제관계나 차이는 이 정도로 끝내려고 합니다만 일본인들로부터 더욱 비웃음을 사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최근에 한국에서 오마카세라는 단어가 유행한다는 것이지요. 이 단어가 어느 나라 말인지는 알겠죠. 오마카세라는 단어는 일본어입니다. 그 의미는 위탁하다 또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기다 는 뜻의 동사 마카세에서 유래했습니다. 일본어에는 단어의 앞에 오를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그 행위 자체를 높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히 스시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 오마카세라고 말하는 것은 고객이 요리 선택을 전적으로 셰프에게 맡기는 식사를 의미합니다. 셰프의 전문성을 신뢰하여 가장 신선한 재료와 요리적 창의성에 맞춰 독특하고 고품질의 식사 경험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나 있으면서 오마카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오마카세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고급스러운 식사를 뜻하는 것으로 강조됩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셰프님에게 맡기겠습니다라는 한국말도 있는데 굳이 오마카세라는 일본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본 음식이나 일본인 셰프는 훌륭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죽자사자, 의미도 이유도 모르면서 반일, 친일청산, 친일적폐청산을 외쳐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제품, 일본 음식 그리고 일본어인지조차 모르면서 그저 외국어구나 하면서 사축을 못 쓰는 한국인들의 그 모습을 일본인들이 보면서 한국인들을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반일, 친일청산, 친일적폐청산을 외칠 게 아니라 일본을 극복하고 이겨내자는 의미를 가진 그 길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방향으로든 한국은 일본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한국분들이 한국보다 경제력이 낮은 동남아시아 국가 사람들을 무시하시죠? 역사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었는데도 말이지요. 그런데 한국은 일본보다 경제력도 낮을 뿐만이 아니라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기술력이 월등한 의료기기나 산업기기, 반도체 제조 장비 등 많은 영역에서 일본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한국입니다. 그런 한국을 일본이 동등하게 생각하거나 더군다나 존중하리라고 생각하시나요?